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지역 암센터 암생존자 지지센터의 전미선입니다. 오늘은 암과 음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제를 정한 이유는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온라인에 남자 두 분이 있으면서 자기가 암 수술을 받고 이제 술을 마셔도 되는지 하는 자기의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였고 패널이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환자들한테 가끔은 술 좋아하시는 분도 자주 받고, 여성분 남성분 뭐 상관없습니다. 또 그중에는 이벤트로 크리스마스다, 생일 때, 뭐 지인이 모였을 때 해도 되나요? 자주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 드리고자 하고, 술의 양 어떤 것이 적정한지 그동안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총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암학회 뭐 이런 데서는 이 알코올, 그리고 알코올에서 대사되는 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많이 암을 발생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알코올은 암 발생과 관계가 있다, 확실하게. 그게 1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코올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최근에는 또 제가 이제 환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논문도 뒤져보고 이제 자주 하는데, 알코올이 우리가 아는 뭐 간에 나쁜 영향을 준다, 많이 마시면 위염도 일으킨다, 뭐 각곳 장기에 문제 일으키는 거 외에도 줄기세포, 암 줄기세포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제 기존부터 나온 그런 논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림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알코올이 들어가면 대사가 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저희가 알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여기 빨간 줄로 표시한 활성산소가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활성산소는 우리 노화, 염증 뭐 이런데 세포 손상에 관계된다는 거는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항산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포의 DNA, 그 다음에 거기에 손상을 주고 세포 벽에도 영향을 주고 신호 전달 체계 이런 데 영향을 줘서 갖은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전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치유도 늦어지는 거죠.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줄기세포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대사물질들이 아까 말씀드린 프리 레디칼, 그런 자유 레디칼을 만들어서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다 보니까 치유가 늦어지고 염증이 더 생기면 다양한 암이 생길 수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암성 자체로 효과를 보이고 유방암에 증가하는 이유는 술을 마실수록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거로, 또 간경화를 일으키니까 간암이, 두경부암이 더 증가하는 이유는 담배 펴서 생긴 그런 발암 물질도의 용해도, 녹는 양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암을, 그러니까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흡연 플러스 알코올. 그 다음에 엽산 이상이 생겨서 대장암,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다른 연구를 보면 알코올로 인해서 유방암 줄기세포가 더 잘 전이 된다거나 침윤, 이렇게 자꾸 딴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촉진된다는 것 또한 이제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코올은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암학회에서 적절한 양, 모더레이트, 여성들은 한두 잔, 남성은 두세 잔까지는 괜찮다까지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 수칙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런데 2, 3년 전부터는 이제는 암 환자는 술은 제한하고 노 하지 말자,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건강한 성인들한테
식단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술은 여성의 경우 지금도 한 잔, 남성의 경우는 하루 2잔. 그거를 이제 모더레이트, 그냥 1점 마시는 정도. 그거보다 넘으면 이미 헤비, 많이 마시는 거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들 마시고 있죠. 특히 제가 듣자니까 집콕 생활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와인 소비량도 늘고 해서 약간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잔이 뭔지, 뭐 막걸리는 순해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다 잔에 대한 이 술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그 양은 그냥 순수한 알코올 양. 그래서 14g을 이제 미국에서는 한 잔, 영국에서는 그거를 2 유닛이라고 그래서 16g 비슷하죠. 그걸 이제 하루에 권장 내지는 한 잔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사진에도 미국 암협회에서 나온 사진을 보면은 맥주는 작은 캔 330, 350 요거를 한 잔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 같으면은 한 병이 몇 cc인지 아시나요? 750cc예요. 그래서 그거를 5잔으로 보통 나눠서 줍니다. 여러분 가서 한 잔만 주세요 할 때도 있잖아요. 병으로 안 시키고. 그때 한 잔이 150cc, 그거가 한 잔입니다. 아까 말한 술의 양. 그래서 소주 한 잔, 이게 다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수로 치고 하면 대강 이해 가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맥주 나는 잘 마시니까 이렇게 큰 거 아니면 이렇게 높은 거 그걸 한 잔으로 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암 환자에서 술은 안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사람이 모더레이트 드링크, 아까 여자 한 잔, 남자 2잔, 그런 경우에도 이미 유방암 발생률이 1.23배 증가하고 대장암도 1.2배 내지는 1.5배 증가한다고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안 해야 되고, 특히 걸리신 분은. 그래서 치료 중 후에 금주를 권고합니다. 물론 환자분들이 이벤트에 이런 좋은 날에 이러면 그냥 가끔 가족이 천천히 이렇게 쨍하고 기분 즐기고 이렇게 약하게 한 잔 즐기셔도 됩니다 라고는 해드립니다. 다만 환자 중에는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젊은 분 아니면 연세 드신 분 중에도 이미 생활 습관이 고착된 분은 저는 아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되게 그런 분들은 친구분들이 술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술을 일단 먹는 걸 보여주면 친구들이 어머 너 하네 하고 또 부어주고 하면 더 많이 할까봐 제가 거기까지 감안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알콜, 맥주, 무알콜 이런 거 드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끊기 힘들어 하시는 분 봤지만 금주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고 권고하지 않고, 특히 좋아하시는 분은 금연하듯이 확실하게 끊으시고, 그냥 나는 즐기지 않지만 분위기를 이렇다 가끔 한다, 한 잔 정도 즐기시라고 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